퇴근 전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퇴근할 때 떡집 들러서 떡 좀 사와. 아내는 떡을 참 좋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외모의 아내지만 떡은 먹는 것만 좋아할 뿐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어느덧 10년 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극을 원하는 저와는 반대의 그녀입니다. 그나마 관계도 자주 해주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지만 횟수로 따지면 1년 차만도 못합니다. 어지간히 속궁합이 안 맞는 부부입니다. 와이프의 무관심이 문제인지 남자의 타고난 바람기인지 그간 몇 명의 여인과 외도도 했으나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일상 속의 꾸준한 자극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40대 중반 이후에 중년 여성에 대한 취향이 있는지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침대까지 이끌기에는 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 난 늘 가던 단골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적당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떡집으로 들어가니 사장님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방금 주문이 밀려서 떡이 다 나갔네.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셔야겠는데. 저는 기다릴게요 라고 대답하고 문 앞에 기대서 기다리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년 여성에게 눈이 갔습니다. 사장님과는 동년배 정도로 보이지만 수더분한 차림의 동네 아줌마 같은 사장님과는 정반대로 세련된 세미정장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신 그녀. 무릎 위로 약간 올라온 치마 길이의 하이힐을 신고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살짝 보이는 허벅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떡을 사러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만도 한데 중년의 그녀 다리와 허벅지를 훔쳐보는 통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몰래 훔쳐보는 그 설레임이란. 난 어떻게든 그녀와 인연을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팅이나 하며 여자를 꼬셨지 도대체 이렇게 눈앞에 있는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나는 이런저런 궁리를 해봤지만 딱히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내 쪽으로 일어서서 다가왔습니다. 순간 그 긴장감이란.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옆쪽에 있는 달력을 보며 무언가 날짜를 따져보려던 것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은은히 풍기는 그녀의 향기, 주책맞게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려는 걸 어렵게 참았습니다. 마침 사장님은 떡이 다 되어 가는지 찜통 곁으로 향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사장님이 없는 틈을 타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는 없고 뒤에서 그녀의 하이힐부터 종아리 라인, 살짝 보이는 무릎 위 허벅지와 치마 위로 봉긋한 엉덩이 라인, 그리고 허리, 가슴까지 훑어보며 문득 그녀의 앞쪽에 달려있는 거울을 보게 됐는데 헉,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낭패가. 아마도 내가 그녀를 훔쳐보고 있다는 걸 거울을 통해 다 보고 있었으리라. 떡도 주문해 놓은 상황에 그냥 도망칠 수도 없고. 난 짐짓 훔쳐보지 않은 척하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마침 사장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떡을 내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포장을 도와주려는 듯 사장님 옆으로 가서 담소를 나누며 포장을 했습니다. 무언가 아쉽고 허전하고 창피했습니다.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과 어떻게든 좀 더 그녀를 보고 싶다는 바람이 교차했습니다. 떡 포장이 다 되어갈 때쯤 그녀가 사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언제 끝내실 거예요? 응, 주문이 좀 더 밀려서 늦을 것 같은데 왜? 응, 아니, 오늘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언니 일찍 하게 닫으면 좀 데려다 달라고 하려고 했지. 어머, 그래? 이러지 말고 좀 앉아서 쉴 것이지 무얼 돕겠다고 그러니? 그나저나 난 늦을 것 같은데 어쩌니?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요것만 싸고 나 좀 앉을게. 가게를 나서는 내 뒤를 따라 그녀가 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별다른 방법도 없지만 한 번이라도 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핸드폰을 쳐다보며 마치 무엇을 검색하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그녀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쳐다보던 눈을 올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그녀에게 말 걸 용기도 없으니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차를 세운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아야. 그 비명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그녀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녀에게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일말의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저기 괜찮으세요? 아, 예? 아, 괜찮아요.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아, 네, 저기 손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 예, 여기 자. 순간 덜컥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며 그녀의 손을 잡고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아, 네, 감사해요. 살짝 비틀렸나 봐요. 걸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어디 집까지는 걸어가세요? 뭘까요? 아, 예, 저기 앞에 가서 버스 타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신 건지 걱정되네요. 아, 예, 정말 괜찮아요. 살짝 웃는 그녀의 얼굴. 서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가, 잠깐의 스킨십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정말 버스 타고 가실 수 있겠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걷기 힘드실 것 같던데. 어머, 들으셨어요? 아, 사실 오늘 좀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마침 차도 집에 놔두고 왔고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뭐 초면인데 이런 말 하시면 오해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괜찮으시면 제 차라도 타고 가시겠어요? 집이 어느 쪽이세요? 예? 아, 아니요, 괜찮아요. 번거로우신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실패인가 싶었지만 난 한 번 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요, 번거롭다니요.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녀는 웃으며 배력적이요? 보기보다 느끼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느끼한 멘트였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무언가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럴 때 좀 더 용기를 내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매력적이세요. 저희 집은 저쪽에 소라 아파트거든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어디든 데려다 드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녀는 놀라며 소라 아파트세요? 저 그 옆 단지에 있는 숲풀 아파트에 살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 그러셔도 돼요. 걸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서 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녕 내게 일어난 일이 맞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중년의 매력적인 여인과 이렇게라도 인연이 생기다니. 뭐 아직 인연이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인가.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기대어 왔습니다. 조금 더 부축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럼요. 천천히 이쪽으로. 그렇게 그녀를 부축해서 차를 세워놓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주택가 골목의 날까지 어둑해져서인지 골목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력적인 여인과 팔짱을 끼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그 기분이란 영원히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어느새 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타세요. 조수석 문을 열어 그녀를 태우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탔습니다. 아웅 편하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몇 동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그녀를 터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즐기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과감히 그녀를 만졌고 우리는 더욱 격해져 결국 저희는 제 차 안에서 거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집까지 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나의 바지 앞섭에 놓여 있었고 나의 한 손은 그녀의 치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핸드폰 줘봐. 핸드폰이요? 여기요. 그녀는 이내 핸드폰에 번호를 적고는 저장하라고 내민 다음 전화를 걸어 그녀의 핸드폰에도 전화번호가 뜨게 했습니다. 자기 나한테 자주 연락해야 해. 알았지? 나도 자주 연락할 거야. 물론이죠. 자,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 응, 이제 집으로 가요. 차가 출발하고 그녀의 집 앞까지 가는데 걸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나의 바지 앞섭에 놓여 있었고 나의 한 손은 그녀의 치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